혼자 멀뚱하게 말하니까 부끄럽네. 우리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호수법무사 사무소의 권승미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립하는 법인은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오늘은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인 설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하셔야 되세요. 등기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정하셔야 되는데, 우선 상호, 그리고 본점 주소, 목적, 그리고 주주분, 임원분들, 이게 여러 가지를 정하셔야 되세요. 먼저 그러면은 처음으로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들어가셔야 되시고, 옆에 괄호로 영문이나 숫자가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영문이나 숫자가 단독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셔야 되시고, 한글 옆에다가 숫자를 쓰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영문 등을 쓸 수는 있지만, 영문과 숫자가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한 가지의 상호가 있으셔야 되세요. 다른 상호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면 타인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호수법무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호 검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점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점 주소는 원하시는 곳을 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밀억제 지역과 과밀억제 지역이 아닌 곳을 구분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나 설립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나, 아니면은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뭐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실 때, 이럴 때 과밀억제 지역에는 최대 3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밀억제 지역과 아닌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은 구로 3동과 가산동 외에는 모두 다 과밀억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구로 3동과 가산동에서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과밀억제 구역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또 문의를 하셔야 되시고, 아니면은 저희 호수법무사 사무소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목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목적은 법인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위하실 행위를 할 것들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내외에서 정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법인도 이제 사람과 같이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인은 목적 안에서만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하실 것들을 미리 적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는 인허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인 등기는 정해주시는 대로 나오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인허가 사항들은 인허가를 받으셔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원은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세요. 다만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조사 보고자라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때문에 보통 이제 법무사에서는 감사를 한 명을 선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사 보고자를 우리가 감사나 이사로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세우지 않으면은 공증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을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공증인은 비싸게 비용을 주면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감사나 이사를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회사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와 임원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임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사면은 바로 그 순간 주주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대표이사,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은 따로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임원을 정하시고 주주를 정하시면 이제 자본금도 정하셔야 되는데 자본금은 상법상은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뭐 개발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경우가 뭐 얼마 이상이라는 게 정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히 한번 따져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일자의 금액, 뭐 발행할 주식 수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자본금을 정하시면 이제 저와 우리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리님, 주인님 질문 있나요? 잔고증명서는 꼭 대표님의 명의가 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설립등기를 만들 때는 나중에는 주주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이 발기인들 중에서 발기인 대표의 잔고증명서여야 하는 거지 그게 꼭 대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랑 주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꼭 대표이사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발기인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분의 잔고증명서면 되시고 그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리고 그 본점 소재지를 할 때 뭐 임대차나 뭐 계약을 하잖아요. 네. 혹시 그 계약서를 등기할 때도 원본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등기는 형식적 행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에 적는 대로 우리 발기인 총회에서 그 의사록에 적어 있는 대로만 등기를 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할 때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그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랑 감사나 이사분들이나 필요 서류가 혹시 틀린가요? 준비되는 서류들이 네, 필요한 서류는 임원분들은 등기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세요. 우리 특히 대표이사는 이름도 들어가고 주민번호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주소까지 기재가 되니까 더더욱 그렇고 우리 그리고 이사와 감사도 본인 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서 등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설립하는 등기에도 주주가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설립을 할 때는 주주 명부가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편의상 이제 만들어 드려요. 설립 등기가 다 되면은 주주 명부가 법인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드려요. 그때 그리고 발기인 의사록이나 이런 의사록에도 발기인의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기인의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기인의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다른 서류들은 필요 없고 이제 날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도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